구독, 좋아요. 예, 마침 지금 한덕수 후보 이야기도 나오고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 주제로 한번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오늘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가 오늘 오후 6시에 단독 만남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어제 오후 밤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돼서 소식이 알려졌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중대한 상황인데 일단 큰 흐름에 있어서 어떤 선택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일단 보세요. 네네. 현실과 당위를 다 제가 어그로를 끌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게요. 보통 이제 당위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야, 너는 바른 사람이 돼야 되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바른 사람이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 허원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배추도사가 그동안 예측한 게 다 적중을 했잖아요. 예. 깜짝 놀라실 건데 네. 김문수 한동훈은 숫자까지 제가 6대 4라고 당원 그대로 예측을 했죠. 한길 리서치 출신이고요. 한길로 갑니다. 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오늘 저녁에서는 된다. 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아, 왜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측근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김문수 후보는 제가 아는 바대로 측근의 말을 끝까지 다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결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11일까지 단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볼 필요도 없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번 대선은요. 안 들어도 오디오예요. 끝. 물론 이제 분석은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예, 저도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오늘 이 만남에서 중요한 게 11일까지 안 하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단일화가. 11일 오전까지는 완료돼야 11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세 번째로 뭐냐면 김문수 후보는 기분이 상한 거예요.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이걸 펜앤더 마이크에 나와서 뭐 제가 이렇게 자꾸 예측을 하니까 너 이 새끼 뭐가 잘났냐 저보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석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이성도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감정이 상당히 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로 내가 선출이 됐는데 왜 지금 지도부는 싼 거는 한덕수 이야기만 하고 있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정한 룰을 만들고 다 가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가 되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토론회를 하고 9일, 10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000명씩 두 개 조사 기관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그다음에 무당층 포함해서 11일 날 9시까지 두 개 조사 기관에 가져오라고 하면 돼요. 예. 조사를 국민의힘 당사로 아니면 국회 그 원내대표실로 가져오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두 사람 결과를 내면 10시에 발표를 하면 돼요. 결국 단일화. 근데 전당대 한덕수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전당대회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법조인도 계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하튼 그 과정을 거쳐서 11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돼요. 못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만 보수의 역사의 흑역사 대역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우리 강전의 대변인도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저는 소속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 소속 전부가 전원이 역사의 대대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것이다. 왜? 죄인이 되는 것만은 원치 않을 테니까. 예. 어떻게 좀 강진해 보세요. 그렇죠. 보세요. 죄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정계에서 계속 살아남으실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한덕수, 김문수 이 두 분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두 분 다 만약에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당권 뭐 이런 이야기, 당권을 중심으로 지금 싸우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계속 있는데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되면 당권도 없습니다. 지금 당원들께서 이렇게 당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분열시키고 있는 이 후보들에게 표를 주실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와중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지지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당원들 모집을 이미 시작한 상황이에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음번 전당대회를 지금 생각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김문수 후보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을 거칠 때 쉽게 후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용과 뭐 예. 시간과 노력 모든 것을 던졌고 정말 힘들게 결국 후보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알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지도부가 찾아가서 3일 안에 단일화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기분은 좀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덕수 후보가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 해결하겠다, 그리고 뭐 국민 통합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했지만 왜 본인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없거든요. 저는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도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속상한 부분,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왜 경선에서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것인가. 물론 국민들께서 당시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서 2+2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 알고 계세요. 예.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본인 입으로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당원들께도 저는 그게 당연한 그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없고 어제도 관훈클럽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김문수 후보와 그 캠프 측에서는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일단 오늘 저녁에 그 단독으로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해소할 건 해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도 본인이 그동안에 정치인으로서 해왔던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도 불투명해진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알고 계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수장님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예. 이제 두 분이 만나서 단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정도만 합의해 가지고는 전격적인 합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건 없죠. 이미 이제 두 분이 천명한 바니까 그렇죠. 사실은 적어도 단일화 일정에 관해서는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요. 뭐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진한테 맡기더라도 예,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권력 체제 집권을 할 경우에 연합정부나 거국내각을 구성할 것인가 문제도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 폭거에 관한 이제 개헌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 의회 독재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 문제도 중요한 그럼요. 고리라고 봐요. 그 원칙 같은 것을 천명하는 그런 합의 정도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기대하기에는 한 8시 30분쯤에 예. 합의 결과가 타결이 될 걸로 봐요. 예. 그게 안 되면 망하는 거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막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뭐 사람 이름까지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럼 뭐 치사해지잖아요. 누가 뭐 김문수 후보 쪽에서 누가 뭐 해방군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뭐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할게요. 진짜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무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제가 30년 이상을 이 바닥에서 뒹굴었어요. 다 알아요. 그냥 87년 대선부터 제가 다 관여를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감정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성이 마비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낮 시간부터 밑자락을 싼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호영, 김태호, 김기현 다 나서야 돼요. 중진들이 나서야 돼요. 나서서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 그래 우리가 좀 아쉽고 서운하게 했다. 그런 부분 당내에서도 자제시키고 일단 단일화가 돼서 그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가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대로 지지층들이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 원칙을 세우고 두 번째 오늘은 뭐냐면 타결 내용에 뭐 2장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2장 으로 갈 것 같은데 한 장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은 어떤 취지에서 우리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단일화에 대한 명분. 두 번째는 이제 단일화 방식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여론조사로 해서 역방지 조항까지도 들어가서 역선택 방지까지 들어가서 두 개 조사 기관에 각 1,000명씩 9일과 10일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추첨에 의해서 두 후보 측에서 배쳐가는 그런 조사 기관을 빼고 두 개 조사 기관을 선택한다. 세 번째로는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예요. 예. 이 빅 플랫폼 연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거국 내각을 구성할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의원 내각제가 지금 의원 내각제는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김문수 이렇게 다 어떻게 할 건가 후보들하고 이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다 들어가서 김문수 후보도 그 하여튼 뭐 기분 상했지만 저도 하여튼 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돼야 되죠. 예. 그게 적어도 8시 반까지는 되고 팬앤드 마이크 저녁 방송을 통해서나 뭐 TV조선 등을 통해서 이제 종편 방송이 되고 내일은 이제 토론회가 있어야 돼요. 한번 내일 이제 토론회는 10시쯤에 뭐 팬앤드 마이크 나와서 해도 좋고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방송사를 하나 추첨으로 선정을 해도 좋고 그렇게 나가고 그 일정들이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앞서 이제 좀 서운한 문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을 또 하시고 계시니까 네. 국힘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부담스러우게 할 텐데 이 문제는 한번 여쭤볼게요. 김문수 지사가 근데 왜 경선 일정을 중간에 중단하는 선언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TK 지역에서 지역 유세를 다니다가 의원총회 서울에서 의원총회 갔었잖아요. 의원총회를 하면서 권성동, 권영세 두 지도부가 당장 가서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한덕수 후보도 만나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은 서울로 올라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 중단 선언을 하고 근데 어제 저녁에 또 지도부가 자택으로 찾아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저녁 6시에 만나겠다고 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요. 오늘 당에서 여론조사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조금 아까 전화 왔는데 네. 그 방송 중이어서 지금 전화를 못 받았는데 한 번 못 받으면 하루 안에 한 번 더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 여론조사 하지 말아달라라고 실상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당에서 지금 이미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문제 제기해서 오늘 저녁에 만남도 또 이렇게 미루는 모습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도 본인의 말했던 부분들 그리고 미래의 그 정치 방향을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만나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좀 공감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당은 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매한 상황이죠.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후보들보다도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 전당대회가 끝난 날 바로 만난 것이 한덕수가 아닌 저희 당 지도부였기 때문에 약간 좀 초반에 틀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빠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께 제 3자니까 예. 한번 좀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어떤 일을 하든 할 때마다 이제 수순이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당 대선 후보가 뽑히면 우선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띄우려고 주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1차적인 거죠. 후보를 존중을 하고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주력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 여기에 이제 신속한 단일화를 위해서 후보 측이 구상하는 이제 방안을 듣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수용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무리가 없는 그리고 사실은 이 대선 승리의 단일화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도부와 상의해서 합일점을 좀 찾아야 될 것인데 초기부터 후보 측의 당 지도부가 대하는 어떤 자세나 외부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성의가 없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국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적지 않거든요. 쌍권 이렇게 불리면서 굉장히 비판이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방금 전에 허영크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 항상 우리가 단일화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 그림 안에는 숲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으면은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극대화시켜야죠. 전체적인 분위기 업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일화 기구가 양쪽에서 다 만들어져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협상자가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한덕수 쪽에서 이게 이제 협의 기구죠. 그런데
이건 시간이 없어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단촐하게 구성을 해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3명, 그 다음에 한덕수에서 3명 이렇게 바로 이 사람들은 5월 3일 끝나자마자 바로 협의에 들어가면서 권성동 또 권영세 두 사람은 우리 김문수 후보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인 윤희숙 전 의원도 너무 자극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을 했다 맞는 말을 했다를 떠나서 여러분들 항상 이래요. 자극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자극하지 말고 우리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 당은 그리고 그런 입장을 피해야죠.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대로 한덕수 후보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고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간혹 클럽을 나가든 어디 나가든 한덕수 후보는 내가 이깁니다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는 내가 이깁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 그건 방식도 제가 다 이야기 들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누가 될지 누가 알아요. 뭐 여론조사에서는 한덕수가 높다 그러지만은 모르잖아요. 사람이라는 거. 토론회를 거쳐서 김문수 후보도 한덕수 후보 이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검증되면 그건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 마음이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 누구예요? 경선에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문수 선택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토론 쫙 잘하면서 제가 대통령 될 수 있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대로 간세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덕수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딱 하고 딱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그 결과는 말끔하게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전에 이게 안타까워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지금 정책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정책 개발이 약해. 밤을 새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 야전 침대 들고 와서 대선 끝나는 6월 4일 날 다 뻗을 각오를 하고 들고 와서 밤새 의원들 의원실에 100개씩 이 하루에 10개씩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여의도 연구원에서 윤희숙 원장이 취합을 해서 정말 이게 빨리빨리 이걸 또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여의도 연구원에 전화 여론조사 AR에서 돌릴 수 있고 쫙 돌려가지고 그것만 쫙 빼고 대기하고 있다가 후보 결정되면 5월 10일 날 빵빵빵빵 하고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전략적으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오늘 6시에 단독 면담 오후 6시에 진행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봤는데 한덕수 문제에 대해서 각각이 한 주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우선 강 변호사님께는 한덕수 후보가 어제 관훈 토론에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질의 내용 중에 이렇게 답했는데 정치적 기반이 좀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의를 하니까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지 세력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세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지지 세력이 조금 더 확장성이 있다. 확장성 중도 문제? 확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이 민주당 쪽의 비명계 인사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네네.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다라든지 그 전에도 정대철 헌정회장에 대한 것들, 손학규, 고건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만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미지는 뭐 과거의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보였던 꽃꽃 문수의 이미지는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 세력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더 많으시던데요.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이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에 두 분이 만나기 전까지는 조금은 서로 간에 그 워딩 선택을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소장님께 이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한덕수 후보가 5일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났고 어제는 이낙연 전 총리와 오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났는데 이제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개헌연대, 개헌 빅텐트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치권 인사들과
만남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런 행보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하고 저는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수가 대선판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죠. 예. 어려운데 예. 그래도 한번 해보자, 지어 짜보자. 그래도 5월 1일 대법원에서 우리 법치주의가 살아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 파기 한송 내렸지 않냐?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어렵지만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에서 프레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한덕수로 보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프레임 전환이라는 것이 자 이낙연 만나고 김종인 만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미스터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러는데 만나서 뭐 어떤 좋은 소리를 듣겠어요. 별로 좋은 소리 못 듣죠. 왜냐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한동훈에서 한동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윤여준 넘어갔죠. 건호를 넘어갔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 만나고 이런 건 여러분들 프레임 전환입니다. 그래도 한덕수라는 사람을 윤석열 정부의 뭐 국무총리였다 탄핵의 책임을 계속 공격할 건데 저는 이야기 안 할게요. 무슨 말이냐? 그래도 한덕수면은 통상이고 좀 이게 되지 않겠냐? 프레임 전환이에요. 트럼프랑 이야기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관세 미국 트럼프로 프레임 전환될 수 있냐? 그러니까 가는 토론에서 내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는 프레임 전환할 수 있는 사람 아이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 한덕수에 대해서 그래도 탄핵 책임을 좀 덜 물을 수 있는 것은 임기 3년만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임기는 5년이에요. 자, 유권자들한테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도 3년에서 뭔가 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 거냐? 5년에 그래도 헌법 84조에 따라서 지금 판결이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을 선택할 거냐? 이 선택지를 던져 놓는 거죠. 중도한테. 그러면 뭐냐? 여기에서 이 빅 플랫폼을 그래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 만나서 대화 나누고 이게 그래도 호남표를 조금이라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덕수 아니야? 이 관점인 거죠. 제가 그때 말씀드립니다. 한덕수가 너무 좋은 사람에서 와 아니에요. 김문수가 한덕수보다 모자라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을 찾아가는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 짧게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그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거 띄워주시죠. 자, 한국갤럽이 지난 3, 4일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어떤 여론조사 내용이냐?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견해를 물었어요. 잘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46%,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42%. 상당히 팽팽합니다. 잘된 판결이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팽팽하다고 오히려 봐야 되겠어요. 4% 차이 정도면 한 10% 차이 난다면 이게 상당히 기울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높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가운데서 20대, 30대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런 걸 한번 내용 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20, 30대 사이에서는 참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특히 40, 50 세대의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잘된 판결 응답이 51%입니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은 24%, 2배가 넘게 잘된 판결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30대도 잘된 판결이 56%, 잘못된 판결이 30% 이렇게 나왔어요. 수장, 이 연령대 이 결과 어떤 의미로 일단 해석을 하세요? 변곡점이 온 거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대세론이 형성되고 망연자실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선고가 변곡점을 만드는 거예요. 역사적인 날이죠. 예. 5월 1일이.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민주당에서는 또 이른바 민주당 친화적인 분석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이재명 후보가 더 결집할 것이다. 오히려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다 가당치 않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표가 빠질 거예요. 중도 5%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제가 허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허앵커님이 반에서 1등 하는데 수학 100점 받는데 이번에 90점 받았어. 그러면 위태롭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애들이 다 빵점이야. 그럼 여전히 1등이에요. 예. 나머지 중에서 극단적인데요.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나머지 중에 누군가 100점을 받아야 예. 1등이 바뀌어요. 2등으로 내려가. 음. 무슨 말씀이냐? 이 5% 중도 빠지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단일화 삐걱거리고 서로 욕심내죠. 누군가는 욕심내죠. 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프레임 전환입니다. 자 선거는 AI다. 식상하네. 또 인공지능이야 아니에요. 선거는 여러분들 A, 앵거, 분노입니다. 그 다음에 I, 인터레스트예요. 이게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번 대법원 선거로 분노가 재점화됐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2심 무죄로 분노가 꺾여버렸잖아요. 근데 분노가 재점화됐어요. 누가 가져가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누가 가져올 수 있냐? I, 인터레스트가 있어야 돼요.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경제로 트럼프와 이야기하면서 지금 두코바니 원전 가처분 인용돼서 계약될까 말까 지금 혼란스러운데 탈원전 이야기를 안 하고 원전 SMR 개발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조선업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연 이준석까지 보수 결합을 하느냐. 준석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준석이까지 하느냐. 그다음에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국 내각을 통해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그 7공화국의 명징한 미래를 여느냐. 이거 하면 1% 가능성이 있고 이거 못하면 과당. 이 신호를 그대로 지금 방금 전에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강 변호사님께 이거 네. 여쭤볼게요. 지금 2030 세대의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잘된 판결이라는 게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렇죠. 지난 탄핵 국면에서 20, 30대가 상당히 보수층 또는 탄핵 반대 결집하는 현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그런데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 2030 남성들이 많이 지지를 해줬었던 것도 있었죠. 네. 2030은 대체로 근데 부동층이 많단 말이죠.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특정 진영에 구성되어 있는 부동층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2030의 지금 이 대법원 판결로 보면 중간에 현재 예정하기에 5월 말 정도에 파기환송심 판결도 또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민주당의 폭주,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뭐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하고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해버리겠다고 하고 대법관은 현행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를 판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하겠다. 16명을 이재명 정권에서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대법관들 또 탄핵하겠다. 심지어 고등법원 판사들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하는 것. 또 5월 1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날 밤에 갑작스럽게 최성모 경제부총리의 탄핵 시도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고 했었던 부분들. 이런 민주당의 폭주가 피고인 이재명이 아닌 피고인 민주당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게 중도층 특히 2030의 표심에 있어서는 굉장한 민주당으로서는 악재예요. 악재를 스스로 똥보를 차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교체할 수 있는 후보 자체도 없고 본인들은 이미 이재명 일극 체제로 왔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제가 대선은 선거는 투표는 AI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2030이 분노는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른바 자극, 인터레스트, 이익이 없으면 국민의힘 쪽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게 국민의힘은 기회가 왔구나. 우리가 그러면 2030 세대를 어떻게 포섭할까? 이때 멋들어진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항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게 뭔데? 아니 제가 그것까지 해줘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세비 받고 국가 보조금 받는 정당에서 그걸 꺼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2030이 분노한 상황에서 어딜 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빠져는 나와서 민주당 지지로부터 있었던 사람 아니면
무당층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그럼 난 지지해야 되겠네. 민주당은 아닌데 누굴 지지할까 하고 있을 때 뭔가 정말 저게 된다고? 저게 돼? 그럼 나 글로 갈게. 하는 그 인터레스트. 여러분들 선거는요. 앵거와 AI입니다. 인터레스트. 이제는 이걸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돼요. 항상 그것만 이야기해. 저거 뭐 폭거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왜 지지해야 되는지 인터레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삼성을 빠져나왔으면 LG에서 더 많이 급여를 주고 더 좋은 후생복지 조건이 되는 것이 있어야 가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데 LG로 GE로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로 옮겨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도요타로 옮겨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국민의힘 대변인이 계시니까 이때 탁 자극할 수 있는 쳐줄 수 있는 이른바 우리가 넛지라 그러거든요. 이걸 탁 쳐줄 수 있는 이게 자기의 언어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게 딱 나와줘야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제 공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해석이 조금 안 되는 어려운 문제로 저는 조금 느껴야 되는데 이 지역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의 유죄 이재명 유죄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한 이 지역별로 결과도 나왔는데 자 잘된 판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에서 52.3%, 대구 경북 54.1%,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 52.7% 잘된 판결이에요. 다 과반 이상은 과반입니다. 과반을 넘겼어요. 서울,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는 잘된 판결이다. 그런데 자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 곳도 있습니다. 광주 정남북 67.5%, 경기 인천 58.4%, 강원 제주 63.8%가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이게 좀 갈라지는 현상이 있어요. 광주 전남 호남 쪽은 조금 뭐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그 외의 것으로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편차 문제는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게요. 여기서 지금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보수 성향이 강해요. 이게 그 성향으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성향으로 최근에 이제 뭐 탄핵 국면 등의 성향으로 나눠졌는데 문제는 광주 전남부 뭐 이거는 뭐 예상했던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예. 강원 제주도 뭐 4.3 있고 이렇게 좀 안 좋아요.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성향 자체로 보수 쪽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경기 인천 이거예요. 예. 경기 인천이 안 좋다. 경기 인천에서 점수 안 나오면 이번 대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인천이 58.4면은 그래도 강원 제주나 광주 전남북보다는 상태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경기를 어떻게 잡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럴 때 경기도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넛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인터레스트로 경기도에 뭐를 줄까? 그 다음에 인천에다가 뭐를 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인천 여러분들 총선 보면 알되잖아요. 경기도 인천 국민의힘 폭망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국민의힘은 전체 전략도 있지만 경기도에 뭐를 줄까 정말 이거는 많이 분석을 해야 돼요. 경기도에 욕을 던져주자. 그러니까 경기도 분석해 보면 다 출근은 서울로 하는데 경기도에 뭐 하여튼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인천도 인천만의 뭔가 여기가 충청 그다음에 호남 인구가 많잖아요. 경상도 인구가 별로 없어 상대적으로. 그러면 인천에다가 뭘 줄까?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쯤 5월 11일부터 12일부터는 5일 동안 인천 경기도 집중되고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지 어벤져스 군단이 구성이 되면 집중 포격을 해야 돼요. 인천 경기도에 거의 한 열흘 동안은 인천 경기도에 그냥 누비면서 전력 108명 국회의원들이 다 여기 집중해야 돼요. 막 하여튼 후비고 다녀야 돼요. 후비고 다녀야 돼.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조사 결과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 그렇죠. 예,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세요? 일단 여기 있어서 예. 서울이랑 대전, 세종, 충남북 여기에서는 잘된 판결이라고 본 데가 52%가 넘는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저는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인천 쪽에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지방선거, 총선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뭐 좀 예상했던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울과 우리가 늘 캐스팅 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충청 지역에 있어서 오히려 전국으로는 46% 정도가 잘된 판결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높게
과반이 되는 52% 정도가 잘된 판결이라고 했다는 것은 2030이 우리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이 데이터와 함께 굉장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근데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실상 내부적으로 좀 현재로서는 분열 양상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열망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저녁에 6시에 일단 우리 후보들끼리 감정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정말 대화합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 연합 문제,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법 내란, 헌정 질서 붕괴 사태를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정다운 3이 함께 준비한 30년 산삼장인이 정성껏 키운 산양 산삼 펜앤마이크 TV 단독 혜택. 산양 산삼 5년근 3플러스 3뿌리 42,900원, 산양 산삼 7년근 3플러스 3뿌리 75,9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전화 문의는 070-402-7087-9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